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글머리 기호하고 번호 매기기 그걸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글머리 기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번호 매기기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이 너무 안 보이시겠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글머리 기호를 어디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찾냐면 홈탭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부분이 흐릿하게 돼 있죠. 그죠? 홈탭에 지금 사실 단락이라는 그룹 안에 있거든요. 얘가. 그런데 흐릿하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개체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머리 기호를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글이 있든 그런 부분에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사진에 해볼게요. 사진은 글머리 기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클릭해도 얘가 비활성화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클릭을 해보면 이게 활성화가 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목록 앞에 작은 기호를 추가하는 게 글머리 기호고요. 여기는 번호죠. 그렇죠. 번호인데 번호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자, 클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자, 요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인 게 그냥 글머리가 매겨지고, 이걸 클릭했을 때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록 단추 보이죠? 스핀 단추. 요거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타이핑을 해 놓은 거라서. 자, 제가 지금 현재 레이아웃을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거의 기본으로 이제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니까 뭐 번호 매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머리라고 해볼까요? 그림머리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원래 클릭이 돼 있었던 것을 클릭하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클릭하면 기본이 가장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말고 이 숫자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하는 겁니다. 아이콘을 할게요. 그죠?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작은 꺽쇠의 목록 단추를 눌러 볼게요. 자, 목록 단추에 보니까 첫 번째 없음 말고 그 다음 거 이거 있죠. 이게 처음에 자동으로 그냥 아이콘 여기를 했을 때는 이게 처음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클릭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그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글로 했잖아요. 이제 숫자로 했잖아요. 번호로 했거든요. 번호로 하고 나면 사실 번호 안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설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초보신데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변경 안 되나요? 아니, 이게 클릭하시면 여기서 숫자, 그러니까 번호 매기기라고 돼 있는데 저도 자꾸 숫자라고 하는 이 번호는 여기에 추가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자, 글머리는 좀 달라요. 글머리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을 눌러서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냐면 글머리 기호는 타이핑이 빠르신 분은 그냥 타이핑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타이핑이 빠르거나 정확하진 않아요. W자를 치기만 해도 근처로 W로 바로 내려오니까 찾기가 엄청 쉬워요. 윙을 저는 날개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놨어요. 그 윙까지만 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바꿀 수 있고 좀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처음에는 아마 손댄 적이 없으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 집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이 집합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그게 좀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죠? 종류별로 있어요. 다 시간 되신 다음에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씩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지 또 기억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윙으로 한번 해볼게요. 윙하고 지금은 안 쳐지는 이유가 제가 현재 글꼴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이게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윙딩스라고 좀 전에 됐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서 뭔가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요거 관역같이 생긴 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클릭 됐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변경한다는 게 사실 지금 제가 이미 했어요. 글머리에서 다양한 스타일을 변경하는 걸 했어요. 다양한 스타일을 변경합니다라고 번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 보면 다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번호는 자 들어가 보시면 번호 모기에 추가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거는 제 생각에 이제 이거 클릭도 되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한 3개 4개, 5, 6, 7개네요. 7개에다가 텍스트, 그러니까 이 글머리 기호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색깔도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색 이렇게 해서 색도 바꿀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고 그런데 글머리 기호는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사용자 지정 물론 당연히 색도 바꿀 수 있고요. 근데 이 색 바꾸는 것도 이제 수업하시다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4번. 이제 제가 색상을 벌써 얘기했어요. 그죠? 색상은 벌써 얘기했고 자, 이게 비활성화돼 있으면 뭐 클릭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글머리 기호의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글머리 기호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여기에 색상을 하는 겁니다. 자, 색상을 한번 해볼게요. 색을 기억하기 좋게 빨간색 확인 단추 글머리 기호의 색깔만 변했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설명한 거고요. 크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크기를 조금만 변경해서는 잘 눈치가 안 채지니까 한 200으로 변해볼게요. 어때요? 얘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얘랑 비교해 보시면 더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왜 쓰냐고요? 그건 글머리 기호보다 이제 나중에 그림을 넣을 땐 진짜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걸 쓸 일이 있을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쓰게 되고 또 어떨 때 쓰냐면 같은 글머리 기호라도 얘는 좀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쓸 일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목록 수준 이제 줄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걸 끌어와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게 아니네. 엉뚱한 걸 끌고 왔네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해야지 생각해 놓고 또 딴 걸 들고 왔네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 목록 수준 늘림 줄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먼저 클릭을 안 하면 이 단락 부분이 비활성화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일단 여기 텍스트 상자에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은 제가 목록을 그러니까 이 1번 아래로 하위 목록으로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위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대보면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돼 있죠. 얘는 목록 수준 줄임이에요. 그러니까 목록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록이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하이, 그러니까 1번 아래. 그렇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내가 이거 아니야. 하이 목록 아닐 거야. 다시 목록을 줄여야 되겠어. 그럼 이걸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축키는 자, 요거를 설명합니다. 자, 단축키는 요거 있죠. 탭키나 자, Shift 탭키 이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단축키예요. 얘네들이 단축키고요. 단축키로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처음에 들이실 때, 자, 블럭 잡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개일 땐 블럭을 잡지만, 이거 한 단락일 때는, 이제 하나일 때는 그냥 앞에 놓고 그냥 탭키 누르시면 돼요. 첫 글자 앞에서 탭키 누르시면 돼요. 이것도 첫 글자 앞에서 탭키를 누르면 돼요. 하이 목록으로 갈 게 아니었어. 그렇다면 Shift 탭을 누르시면 다시, 그러니까 Shift와 원래 뭘 했었잖아요. 반대는 대부분 생각보다 Shift가 많이 붙어요. Shift가 오히려 돌아가게 하는 게 많습니다. 탭. 자, 얘도 자, 보세요. 탭. 자, 요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목록에 대한 설명은 이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이게 아닌데 제가 지금 막 끌고 와가지고 일단 갖다 놓고 할게요. 제가 나중에 또 기억을 못하니까.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거는 했고 이거네요. 자,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이 보기 탭에서 꺼내셔야 돼요. 자, 보기 탭에서 여기 보이시면 눈금자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눌러서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건 되고요.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이 단축키는 저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2개가 넘어가면 저도 잘 못 외웁니다. Alt, Shift, F3 이걸 동시에 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동시에 누르는 게 힘드신 분들은 단축키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배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또 언제 아니더라도 제가 내가 시험을 볼 계획이 있다. 그럼 무조건 단축키가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냥 나는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외우지 않고 위에 있는 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될 건 없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키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게 안 보여요 라고 하신다면 이유가 뭐냐면 개체 선택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선택했는데도 여기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말하세요. 이 키는 이런 모양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글머리 기호나 번호 앞에 있어야 돼요. 번호를 클릭해 보세요. 자, 여기 뒤쪽이든 어디든 한 군데 글머리 기호가 돼 있는데 하셔야 돼요. 돼 있는데 클릭하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게 요거잖아요. 얘는 원래는 첫 줄 들여쓰기라는 이름도 붙이나 봐요. 그런데 왜 세모인데 약간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반전, 삼각꼭지? 위에, 반전인데, 제가 반전을 뺐네요. 반전, 삼각꼭지 표식이 있는 이거를 끌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움직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글머리표나 이거 보이시죠? 숫자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이 선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싫으면, 자, 보세요. 제가 끌게요. 6이라는 걸 기준으로 여기로 이렇게 가져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안 됐어요? 얘만 됐어요? 얘 앞에다 놓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보세요. 드래그해서 이거를 전체를 끌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가 있었던 애 빼놓고는 다 가지는 거예요. 누가? 얘가 1번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구를 끈다고요? 이게 웬만큼에서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얘를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꾹 눌러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라인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라인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해서 안 끌어지면 다시 한번 꼭 누르시면 돼요. 저도 잘 안 끌어질 때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럼 요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2번은 뭐냐면 글머리 기호가 고정된 상태. 그러니까 얘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 고정되고 상태에서 얘 텍스트니까 이 텍스트 첫 글자 있죠. 여기 자리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네 둘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저도 내가 원래 위에 꼭지만 한 것 같은데 밑에 것까지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요만큼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제가 지금 커서가 있었던 줄만 된 거죠. 왜? 블럭 설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자, 삼각꼭지의 윗부분을 하셔야 돼요. 자, 어때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하다 보면 제가 이걸 끄세요. 그러면 어떻게 끄시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글머리 교까지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자, 그건 자, 요 3번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3번을 움직인 겁니다. 이 3번을. 자,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3번을 움직였기 때문에 3번은 말 그대로 같이 움직여요. 누구랑? 글머리나 번호표랑 그리고 이쪽에 텍스트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떨어뜨려 놓지 꼭 붙어 있어 갖고 헷갈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근데 이게 오히려 꾹 누르고 있으면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하세요. 꾹 누르고 있으면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조절하기 괜찮습니다. 물론 숫자로 하는 방법이 더 편하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더 불편하다고 하세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팁이 될지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나는 해보니까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얘도 움직이고 싶어요. 블럭을 물론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블럭을 안 잡고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F4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때요? F4키라는 키는 바로 전에 했던 내 명령을 기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F4키라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F4키도 어떤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속돼 있는 경우는 여기가 연속이 돼 있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속이 안 돼 있고 이거하고 얘하고 두 군데라고 쳐볼게요. 자, 여기 한 군데하고 왜냐면 이 하이 메뉴가 있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두 군데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럴 때는 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블럭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하나 선택 아니면 요거 하나 선택.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이 헤드에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글머리거나 숫자에다 대서 클릭. 그러면 전체가 클릭이 돼요. 그 대신 이제 얘까지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근데 자,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과 이거를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돼요. 자, 누르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보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바꾸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이 목록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탭키로 지금 요거 목록을 수준을 늘릴 때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는, 자, 떨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잠깐만요. 자, 제가 요거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얘하고 얘네 두 개만 수준을 내려볼게요. 내려지죠, 한꺼번에. 자,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붙어 있어도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그럼 이런 경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모양입니다. 어디다 올렸을 때? 글머리 기호나 번호에 올렸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글머리 기호를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다 쳤어요. 그런데 아, 이게 여기 올 게 아니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하이 메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이 메뉴가 있어서 자, 제가 이걸 클릭해서 이 라인 보이실까요? 여기 라인을 따라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변동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있죠. 이것도 하이 목록까지 한꺼번에 라인 따라서 어때요? 변경되지요. 자,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모양일 때. 자, 이 모양일 때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컨트롤에도 기억하시기 좋게 갖다 놓을게요. 자, 요렇게. 제가 너무 커가지고 얘가, 저기 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동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제 타이핑,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도 숙제를 만약에 제가 이걸 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지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너무 많이 열어놨는데, 지금 새로 만들기를 들어오시면 첫 번째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 화면이잖아요.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제목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요. 그냥 레이아웃에서 자, 아니, 요 홈 탭에 이 레이아웃에 이 꺽쇠 보이시죠? 이 꺽쇠에서 두 번째 걸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글머리 기호 뭐 이렇게 글머리 기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 여기 클릭하시고 글머리 기호 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글머리 기호 같은 걸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바꾸시지 말고 다 하시고 한꺼번에 바꾸세요. 제가 해볼게요. 번호 1, 2, 3, 4, 5, 6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글머리 기호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자 보세요. 클릭 자 얘잖아요. 클릭 얘하고 얘네들만 지금 글머리 기호를 징검다리로 그러니까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면 되는데 징검다리로 해서 얘네들은 다 이걸로 할 거야. 자 이거 보이시죠? 예 컨트롤 키 이제 누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들 자, 요 번호들만 제가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클릭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이 목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가 둘이 구분이 돼야 돼서 다른 걸로 이렇게. 자, 무슨 키로 제가 지금 했죠? 맞아요. 컨트롤 키와 마우스 클릭으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해오시면 되고요.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 엔터를 치잖아요. 여기, 어디서? 여기서 엔터를 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 또 다음 그거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또 작성하고 또 엔터 치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숙제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장 딱 눌러요. 그러면 내가 막 USB 하든 뭐 C에 문서에 하든 어느 파트에 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되는지는 여기를 쳐다보시면 아세요. 대부분 문서에 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해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글머리 기호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글머리 기호라는 왜 글머리 기호라고 나왔냐면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제목을 안 정해줘도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안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블럭돼 있으면 덮어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 타이핑을 막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 제목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저장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걸 누르는 겁니다.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 뒤에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픈 하나 넣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숙제를 해오는데 다 같이 똑같은 걸로 하면 이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 제가 숙제를 하려면 좀 미리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12월 한 둘째 주까지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좀 많아가지고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잘하시는 분들만 있을 때는 이런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실력이 좀 늘기를 바라고 실력이 느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숙제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보시고 숙제하시고 제가 혹시 글머리에서 또 안 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제가 왕초보는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 기억을 못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돌아가서 한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해본다면 뭐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배워서 진짜 좋아 그러는 게 중에 하나가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있잖아요. 요 간격을 좀 벌리고 싶고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간격을 벌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할 때 배운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글머리 우리 줄 간격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줄 간격이. 그럼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줄 간격 옵션에서 이제 배수로 하고 이거를 0.8을 많이 하신다. 0.8로 해도 이상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요. 그러면 자 얘하고 이 사이를 벌릴 거예요. 이 사이를 벌릴 거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두거나 이 위에 커서를 두거나 한 군데 두신 다음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마우스 자 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도 되고요. 우클릭에 단락을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글머리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번호 매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그 얘기도 해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락에 제가 여기 대화 상자 하나 이거 클릭하면 추가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떠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요 앞에 여기 커서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져요. 여기를 지금 만지는 거거든요. 이건 해보시면 아는데 제가 한 18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이가 여기만 떨어져요. 전체가 떨어지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해볼게요. 커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단락 가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잡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로 이 제목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제목줄 같은 거거든요. 여기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대화 상자를 열어서 안 보이지 여기 있었었거든요. 그럴 때는 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뒤를 하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를 18로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 제가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게 기왕이면 글이 자 보세요. 요렇게 반듯하게 자 얘네가 줄이 맞추면 좋잖아요. 그죠? 줄을 이렇게 맞추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얘네들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글 같은 경우가 더 쉬운데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는 한 칸 띄우시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것 중에서 자 여기 말고 저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얘는 근데 왜 안 따라갔냐면 얘는 원래 제가 엔터를 했어요. 그러면 2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할게 자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로 제가 지운 거예요. 아니면 자 보시면 여기서 해볼게요. 제가 엔터를 치면 원래는 자 얘는 지금 숫자가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있는 경우로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흐리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그럴 때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번호키를 얘는 안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얘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할게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게 하나만 할 때는 커서가 깜빡이게 놓고 저 위에 있는 세모 있죠. 세모 같은 얘를 끌어다가 얘 밑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졌나요? 왜 안 가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맞추신 거예요. 왜? 얘는 이것도 아니고 글머리 기호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기호가 아예 없는 것들은 뭘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위에 있는 걸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줄을 하나 넣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것과 이 글자가 사이가 살짝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가독성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딱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있는 텍스트만 움직일 거니까 텍스트만 살짝 움직여서 어느 정도 기준에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이해가 안 되셨다면 연습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또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블럭 잡을 필요 없죠. 왜냐면 뭐 몇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수준이니까. 얘는 위에 있는 삼각형 2번에 해당되는 걸 움직여서 1번이랑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면 자, 보세요. 자, 2번을 하느냐 3번을 하느냐 이거 생각도 엄청 중요하죠.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색깔 바꾸고 제가 대충은 기초적인 건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제가 빠진 게 있거나 제가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도 더 있는데요. 혹시 그거는 안 되나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여기 단락을 한번 제가 지금 하나 지금 또 빼드린 게 있네요. 지금 여기 지금 와서 보시면 끄는 걸 못 하시는 우리 손이 장애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비장애이신 분이라도 끄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들여쓰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앞은 들여쓰기가 지금 2점 몇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숫자로 한 거예요. 숫자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숫자 클릭해 가지고 자 확인해 볼게요. 튀어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요게 어디서 했다고요? 제가 마우스 우클릭할게요. 단락에 가서 텍스트 앞이라고 돼 있고 자, 첫 줄이라고 돼 있잖아요. 첫 줄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들여쓰기를 할 수도 있고 내어쓰기를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꾸 해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드래그가 시력도 좋지 않고 손도 설버서 실수를 많이 한다면 이걸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실수도 해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수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법의 키가 있죠. 물론 컨트롤 Z이라고 해도 되지만 자, 우리의 마법의 키 얘를 클릭해서 내가 처음에 실수하기 전으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새벽에 좀 찍고 있어가지고 너무 바빠서 이걸 못하니까 해드리고는 싶은데 해드리지는 못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면서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좀 좋아하시거나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막 또 저는 기운이 팍팍 쏟아 생겨가지고 진짜 항상 감사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